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한자매가 뽑은 전반기 베스트 7 그리고 이제 후반 라운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7 각 포지션별로 하면 영순이는 영경이 무조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누가 의견이 없어. 맞아. 의견이 없고 아웃사이더 히터 먼저 뽑아보자. 아웃사이더 히터. 그러면 일단 한 명 김연경. 김연경.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서는 김연경 선수랑 이제 부키리치가 가장 좋은 활약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들. 미들이 어려워. 미들은 한 명은 우선 다현이. 다현이가 이번 시즌 많이 늘었지. 그러니까 장위 선수 아니면은 이제 피치라고 나는 생각을 근데 하는데. 기록적으로는 효진이가 더 나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효진이는 아직도 그냥 그래, 건재해. 맞아. 정말.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그치. 그래도 이게 우리가 양효진이라는 그 이름에 거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 7에서는 양효진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줘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그치. 뭔가 그냥 좀 뉴페이스를 찾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장위? 나도 선수? 장희. 나도 장희가 맞는 것 같아. 뭔가 장희 선수 이제 높이도 더 좋고 하다 보니까 블로킹적인 부분 그 장희 선수가 은근 서브가 좋아. 서브가 이제 높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방면에서의 활약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쏠쏠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 김연경과 부키리치 선수 그리고 미들블로커의 이다연, 장위 이렇게 4명을 뽑았어. 그럼 앞으로 시즌 이따가 뽑고 자, 세터. 나는 세터는 혜선이가 맞아. 아마 이번 전반기에서 시즌은, 가장 안정적이고 뭐 세터 성공률도 지금 제일 높고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게 아마 혜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번 시즌은 혜선이가 조금 자리를 잡은 느낌이야. 세트 1위는 김다인 선수인데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왜냐면 기록이 전부가 아니니까 딱 봤을 때는 그래도 혜선이가 제일 이번 시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지난 시즌 예전에 비해서보다도 그 뭐랄까 토스 정확도의 범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리베로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임명호?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 튀는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꾸준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잘해주고 있어서 누구 한 명 이렇게 딱 특출나게 딱 튀는 선수가 없어. 리베로 왜냐면 포지션이 리시브는 임명호 선수가 1위 그리고 디그는 김연견 선수가 1위인데 연견이 같은 경우는 또 리시브가 너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리베로 쪽에서는 명호기가 가장 좀 잘하고 있지 않나. 또 이번 시즌 초반에 약간 명호기가 막 리시브도 좀 흔들리고 이래서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들이 뭐 이제 에이징 커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는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이렇게 옆에 선수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고 여기에 있어서 같이 서로 뭐 사인 미스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초반에는 좀 안 좋은 기록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리시브 효율이 46.7%면은 너무 잘하는 거니까. 대단해. 사실 한 35%만 넘어도 되게 잘하는 대단해. 건데 역시 그래서, 프로 20년 차. 역시 그냥 좀 남다르다. 이제 어려운 아포짓. 근데 그런 것 같아. 뭔가 제일 화려한 거는 실바 선수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빅토리아 선수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뭐 우리 메가도 그렇고 뭐 실바도 너무 잘하고 모든 이제 아버지 선수들이 뭐 특히 모마도 그렇고 너무 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매 경기 결장 없이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한 거는 아마도 빅토리아 선수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메가. 왜냐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이제 너도 이제 그 레프트를 했으니까 알겠지만 어쨌든 이 사이드에 있는 공격수들은 그 올라오는 공의 반은 다 이상한 공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약간 좀 거지같이 올라온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똥볼 처리하고 이렇게 뭐 하이볼 같은 그치. 게 많지. 그러니까 처리성의 공도 너무 많아.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그런 공들이 너무 많잖아. 미들은 사실 그런 공을 올릴 수 있는 그 각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들은 그런 공을 많이 못 때리지만 이 사이드에 있는 공격수들은 사실 오픈 공격을 그게 말이 좋아 오픈 공격이지 막 진짜 똥볼 처리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나는 그래서 되게 높게 사는 게 오픈 공격 성공률이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픈 공격 성공률로 봤을 때는 메가가 1위야. 메가가 40.9%야. 오픈 공격 성공률은. 물론 이제 뭐 모마 선수도 잘하고 뭐 김연경 선수도 잘하는데 공격 1위는 김연경 선수거든. 공격 1위는 47%. 근데 메가도 공격 2위야.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46.7%니까 사실 김연경 선수랑 얼마 차이는 안 나. 근데 오픈 공격 성공률에서 메가 선수가 41% 정도 제일 지금 높은 수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난 후위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후위 공격도 진짜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후위 공격도 메가가 1위거든. 49.7%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때리는 횟수는 뭐 빅토리아나 실바가 더 많이 때리고 하지만 일단 효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메가 선수가 오픈 공격 1위고 후위 공격 1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너무 높게 사는 거지. 왜냐면 킥오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공 때리는 거지. 볼이지만 그래서 좋은 공 때리는 거는 어지간한 공격수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막 그런 그 웬만한 공격 탑 10에 있는 선수들은 퀵오픈 이런 성공률은 다 좋아. 그리고 심지어 다른 팀들은 그 포지션에 전부 다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메가 선수도 외국인 선수지만 따져보면 어떤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와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는 확실히 이게 조금 다른 책임감이 다르니까 그치. 이제 근데 메가 선수는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이제 외국인 선수들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진짜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꼭 기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치. 물론 저기 빅토리아 선수도 그렇고 실바 선수도 그렇고 모마도 그렇고 같은 팀의 아시아 쿼터 선수가 옆에서 같이 더 때려줬다면 이 선수들의 어떤 성공률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건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기록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아포짓은 메가 선수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명을 골라야 돼. 그 이제 흑백 요리사처럼 그 알지? 그 딱 눌렀을 때 그 동시에 같이 안 누르면은 그 다시 재심 보잖아. 그런 거지.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얘기해. 그럴까? 하나 둘 셋. 메가. 진짜 메가는 진짜. 근데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해. 좋아졌어. 진짜 맞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어. 그렇게. 자, 김연경, 부키리치, 이다연, 장희, 메가, 임명호, 염혜선 이렇게 베스트 7. 그러면 전반기의 MVP는 누구라고 생각해? 캠! 그것도 사실 뭐 메가도 너무 잘했고 한데 일단 그래도 뭐 팀 성적도 지금 너무 좋고 아까도 말했지만 있으니까. 그 전쟁통에서 막 다 부상자들을 끌고 막 이렇게 가면서 지금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따지면 1, 2라운드 MVP는 김연경 선수고 3라운드 MVP는 이제 메가 선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는 전반기 활약 면에서는 이제 그래도 김연경 선수가 MVP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후반 라운드 전망. 송아 이거 혹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여기 지금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찍히고 있어?
24초, 25초. 어. 지금 눌렀지. 너 왜 이렇게 쿵쿵거리니?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거지. 이제 밑에 집에서 어머 위에 공룡이 사시나 봐요. 자, 이제 후반 라운드 전망. 후반 라운드 전망은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고 이 성대결절이 있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후반 라운드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넌 어떤 것 같아? 현재 순위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흥국생명에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또 이제 휴식기 동안 분명히 호흡을 맞출 거라서 이제 뭔가 이렇게 후반부에 보여줬던 그런 아쉬운 점들은 이제 흥국생명으로서는 조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흥국생명에 계속 건재할 것 같아 나는 사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정관장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대건설과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뭐 또 기업은행도 이제 지금 휴식기 동안 또 재정비를 잘 해온다면은 또 이제 선두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렇게 중상위권 네 팀의 이렇게 강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않을 것 같다. 같고 그럼 하위권은? 이제 5, 6, 7등. 나는 일단은 GS칼텍스가 연패를 끊을 것 같아. 이제 연패를 끊는가 동시에 또 조금 뚜이가 더 오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뚜이가 이제 아웃사이더 히트였으면은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 근데 미들 브로커잖아. 근데 미들 브로커에서 나는 미들이어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 왜냐면 그 GS 칼텍스 경기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오세현 선수가 자리 잡았는데 그 대각이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자꾸 돌아가면서 들어오더라고. 그치, 뭐 서채원 선수가 하고 뭐 최가연 선수가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은 왜냐면 그 뚜이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도 경기 나는 이제 그 대표팀에서 코치였을 때 이제 봤으니까 외발도 그러니까 그 이동 공격도 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신장도 있고 국제대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보면은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GS 칼텍스의 국내 선수들보다도 더 나을 거고 왜냐면 국제 경기 경험도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세터와의 호흡만 괜찮다면 이제 그쪽에서도 득점이 나면은 실바가 조금 편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이 뭐 김미연 선수라든지 뭐 권민지 선수나 유서연 선수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조금은 이제 숨이 트일 거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마지막 경기 보면서 그날도 흥국이 일부러 그쪽은 많이 안 잡은 거 아는데 그날 유서연 선수랑 권민지 선수가 성공률이 되게 좋았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앙에서 더 이렇게 좀 많이 흔들어 준다면 실바한테만 집중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물론 이제 흥국생명 경기가 마지막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뭐 미들에서도 자꾸 흔들고 이러면은 조금은 이제 까다로워지니까 그래서 난 오히려 미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아시아 쿼터 남아있는 선수들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치. 거기에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으로 들어오기에 좋은 선수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럴 거면 미들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생각인 거지. 다른 팀들은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 뭐 도로공사도 그렇고 페퍼저축은행, 기업은행, 정관장, 현대건설 약간 그대로일 것 같은데 정관장이 조금 더 치고 나올 것 같고 또 그 생각을 했어.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 휴식기가 좀 아쉬울 것 같아. 이 흐름을 이 타야 흐름이 되는데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탔을 때는 우리가 사실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경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 또 이 이게 오히려 인해서, 딱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이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좋은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정관장으로서는 이제 후반기 성적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사실 선두와 이렇게
격차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2, 3위권만이 아니라 1, 2위권도 조금 차이가 맞아. 이렇게 3위밖에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 안 나니까 어. 이 오히려 1, 2, 3위 안에 그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순위가 엄청 치열해질 것 같아 후반에. 그리고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3위랑 3점밖에 맞아, 차이가 맞아. 안 나기 때문에 기업은행까지 이 네 팀이 후반부에서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뭐 이 정도면 다 됐을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베스트 7 그리고 이제 전반기 MVP 그리고 이제 후반 후반기 라운드 전망까지 해봤고 일단 뭐 리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자 배구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